연희야! 오늘 저녁에 야구보러 안 갈래?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린 피서철. 일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황하니까 얼굴까지 빨개지네. 차라리 지진이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을 했었을까? 대마도근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운대 여기는 끝입니다. 해운대의 초대형 쓰나미가 시속 800km의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데요. 집이라! 집이라! 남은 시간은 단 10분. 찰나의 순간 닥쳐온 엄청난 시련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쓰나미라는 재난은 아마 재난의 범주 중에서 가장 강렬한 재난이지 않을까 싶어요. 쓰나미를 포함한 모든 재난이라는 그 요인은 선정성을 수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극적으로 그걸 극화해야 됩니다.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들은 재난을 그냥 재난으로 모서 활용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운대의 쓰나미라는 재난 요인은 가장 인간적으로 묘사가 된 게 아닌가. 영화의 2시간 중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쓰나미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휴먼 팩터들을 훨씬 더 강조했죠. 먼저 올라가요! 형식 씨는요? 저는 전화 데리고 갈게요! 이 CG가 뭐 별로라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의 안목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건가?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쓰나미요? 이 정도 CG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2009년 그 시점에서 그 정도의 쓰나미를 구현했다? 한국 영화의 그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그 차량들에 이제 윤재훈 감독이 자신의 차량을 거기 투입시켰다고. 제가 뭐 그 당시에 윤재훈 감독이 자기 차를 거기다가 바쳤는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수천억 들여서 만든 영화도 보면은 너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안에 사람이 없고 막 폐차된 거를 한다는 게 보이는데 그런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 공을 들여서 찍은 영화구나. 그 전에 선보였던 그 괴물 같은 경우도 그 괴물을 일종의 재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괴물은요, 괴물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그리고 사실은 괴물은 공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공포보다는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재난 영화로 즐길 수 없고 괴물이라는 어떤 재난성을 살리지는 못한 영화예요. 물론 봉준호 기분 나빠하고 윤재균은 좋아하겠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나가면 욕을 저 무지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늘 욕먹으면서 평론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욕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 방송 이후로 20편의 순위를 제가 한번 매겨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1위는 기생충인데 아마 해운대가 저 그동안 밑에 있을 거예요. 저는 10위 이내로 저 위치시킬 겁니다. 윤재균이 저 한번 밥 한번 살 것 같네요. 밥 좀 많이 돼. 저는 심파 지지자거든요. 대중영화는 일정한 정도의 심파가 필요하다. 저는 심파 없이 1000만 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물론 범죄도시 2 같은 영화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보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거리를 떼고서 일단 막 욕부터 하는 거예요. 심파네 뭐네. 해운대의 심파는 굉장히 적절하고 효과적인 심파였다. 심파가 뭐예요? 가슴을 울리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나 괜찮아. 집에는? 지금 집이랑 옥상에 있어. 그런 재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심파를 동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가짜예요. 조심해서 엄마. 하나 말. 잘 들어. 지금이랑 같이 있는 아저씨가 주빈이 아빠야. 천만 영혼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희생의 모티브입니다. 해운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이민기가 분한 형식과 좀 약간 날라리티가 나는 강예원, 희미 캐릭터 두 사람의 그 에피소드는요. 모든 에피소드를 저는 사랑해요. 당신은요 딱 오세시 같은 사람이에요. 예? 진짜 어정쩡하잖아요, 오세시. 뭘 하기에는 너무 늦고 불타고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렇고. 그 형식 캐릭터가
해양안전요원이잖아요. 구조대원이고. 한 명은 되겠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괜찮아요. 아직 5셋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힘이라는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를 찢어버리려는 어떻게 보면 못된 놈. 그 놈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린다는 설정.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날 거예요. 저건 너무 자기적이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에피소드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볼래요? 아닙니다. 한번 주셔야 됩니다. 윤재균 감독하고 칸에서 그때 만났다고. 낭만자객을 제가 하도 욕해가지고 윤재균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두세부일체 색즉시공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낭만자객 보고 제가 진짜 쌍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저기 칸에서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윤재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도둑이 재벌지라고 당황했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선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쌈마 영화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낭만 자객이 윤재균의 오늘을 만든 겁니다. 그 실패가 머리를 때리는 영화보다 가슴을 호흡하는 영화로 간 거예요. 아씨, 그냥 하면 되지. 제가 사실 해운대에서 늘 뽑는 오케이 컷은 연희와 만식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죽음을 사이에 두고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왼수 같은 작은 아버지가 엄마 좋아한다. 야, 이 피나 몰라마. 나는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니는 작은아버지 보고도 인사할 줄도 모르나? 사실 작은아버지는 조카를 품으려고 하지만은 조카는 작은아버지를 계속 거부해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멋진 화해의 장면이 있을 수 있는가? 만식아, 괜찮나? 결국에 친구 간의 화합까지도 작은아버지가 목숨을 버리면서 조카인 만식을 살려주는 결국에 목숨으로서 화해를 이룬 이렇게 희생의 모티브를 극화했구나. 자기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그 설정이고 플롯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떠오르는 그 김유정을 살리면서 쓰나미 맞는 이게 오케이 컷이죠. 또 하나의.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빠야. 물론 많은 영화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하지만 이게 이 해운대가 강조하는 가장 큰 희생의 모티브예요. 자, 제가 박중훈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박중훈 연기가 가장 거기서 욕을 많이 먹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연기의 대사, 톤 앤 매너가 다른 인물들하고 좀 달라요. 본인이 일부러 약간 거리를 떼고 그 약간 겉도는 식의 그 대사 처리를 저는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담싼 사람인데 이 친구는 박사잖아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건데?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어? 당신 일 방해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위험해서 요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1년 동안 목숨 걸고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한 일이야. 나도 목숨 걸고 이래. 당신만 목숨 걸고 일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 약간 다른 연기를 펼치네. 무슨 얘기냐? 묻히지 않는 대사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박중훈이가 연기를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박중훈한테 또 한번 문자 보낼 겁니다. 야, 잘 봤다. 다시 보니까 좋더라. 제주도 좋아요. 심파를 유머로 승화하고 유머를 효과적인 심파를 통해서 맹목적으로 흐르게 하지 않게 한 그 무엇보다 이야기의 힘으로 2시간을 몰입시킨 기념비적인 한국산 재난영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